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3단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험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3단원 전체를 오늘 공부할 건데 진도가 빠르더라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는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와 향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고 직업 생활에 필요한 능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이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직업 생활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가 이 단원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직업 능력이란 직업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이 직업 능력의 구조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고, 직무 수행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에는 기초 능력군과 업무 처리 능력군, 직장 적응 능력군이 있는데, 기초 능력군은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뜻합니다. 기초 능력군에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있고, 업무 처리 능력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공 직업 능력입니다. 업무 처리 능력군에는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직장 적응 능력군에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직업적인 능력입니다. 직장 적응 능력에는 적응을 하기 위한 대인관계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그 직업에 대한 윤리를 잘 알지 못하고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없겠죠. 이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에는 기초 능력군과 업무 처리 능력군, 직장 적응 능력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NCS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였고, 여기서는 직업 기초 능력을 10개로 분류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10개를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에 있으니까 학습지 참고해서 다들 수업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직업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직업 기초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 진출할 때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직무 환경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은 자신의 능력을 수월하게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직업 기초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취업하거나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준비 기간이 짧아지거나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102페이지를 볼게요. 교과서 102페이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을 공부할 건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직업 기초 능력 향상 방법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고, 직업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방법은 교과 수업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데, 교과 수업에는 보통 교과, 성공적인 직업 생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직업이죠. 그리고 NCS 기초 과목, NCS 실무 과목 등이 있습니다. NCS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은 2, 3학년으로 진학하면 배우게 될 내용들이겠죠.
자, 또한 아까 앞에서 말한 이런 교과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 학급 활동을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과서 104페이지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방법을 볼게요. 워크넷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관심 있는 직업을 검색해서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방법으로는 국가 차원의 직업 기초 능력 워크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07페이지, 108페이지 직업체험 활동지와 중단원 마무리를 교과서에다가 풀어보고 그 다음 중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할 말이 있는데 109페이지에 직업 현장 속으로 있죠.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취업 후 조직의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교과서의 내용인데 이 직업에는 어느 직업을 들어가든 다양한 조직 문화가 있어요. 이런 조직 문화의 기능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고 두 번째, 조직의 몰입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조직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이 되어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조직 문화의 4가지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110페이지 두 번째 중단원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탐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에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이 있고 전공별로 다양한 종류의 직무수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직무수행 능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직무수행의 능력의 종류를 파악하고 활용 분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를 볼게요. 직무수행의 능력과 의미. 직무수행 능력이란 개인이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직업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직무수행 능력은 아까 직업 기초 능력과 더불어서 직업 능력의 구조에 속하고 있었죠. 직무수행 능력은 어떤 직업에 따라서 이 수행 능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응용력,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인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이제 직무수행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무수행 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로 분류를 했을 때 이 직무수행 능력은 국가 또는 특정 산업 분야 차원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는 직업 현장에서 실제 직업인이 수행하는 직무 능력을
관찰하고 체계화하여 대부분의 유사 직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입니다. 직무 수행을 규명한 자료에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직무 분석 결과, 작업 매뉴얼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먼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의 분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과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하는데 NCS는 2016년을 기준으로 24개의 대분류 아래 800여 개가 개발되어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직무 능력의 활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무 수행 능력을 활용하는 곳은 직업 및 현장과 경력 개발, 채용 및 승진,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평가 및 자격에서 활용됩니다. 학교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을 토대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평가 기준을 NCS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능력과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필요한 능력 등을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 능력은 학교에서 수행평가 등으로 시험을 볼 때 국가기술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취득할 때 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또한 취업에서는 입사 시험, 면접 등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소단원 2 전공별 직무 수행의 향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전공별로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파악할 수 있고 전공별 직무 수행 향상 방법을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공별로 다른 직무 수행 능력의 탐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NCS 학습 모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4개의 NCS 대분류 가운데서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서 만약에 문화예술 디자인을 고른다면 여기서 또 중분류와 소분류, 세분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분야에 대한 산업의 분석부터 NCS의 능력 단위, 경력 개발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속 전공 교육 과정에서의 탐색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저학년 때는 관련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고학년에는 세부 전공에 특화된 직무 수행 학습입니다. 세부 전공에 특화된 직무 수행 능력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배워야 할 교과목을 분석하면 직무 수행 능력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정보나 직업인 특강을 통한 탐색이 있는데 각종 직업정보 탐색이나 직업인 특강을 통해서 그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파악. 직업사전 등의 직업정보에는 각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과 수행해야 하는 직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직업인 특강에서는 해당 직업에서 하는 일, 성공하는 과정, 특히 역점을 두었던 직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정보를 탐색하거나 특강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인데요. 1, 2학년 때는 직장 체험과 견학, 현장 체험 학습이 있고 3학년 때는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전공별 직무수행 능력 탐색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NCS를 통한 탐색, 두 번째는 소속 전공 교육 과정을 통한 탐색, 세 번째는 직업 정보나 직업인 특강을 통한 탐색, 네 번째는 직업 체험을 통한 탐색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118페이지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수업을 통한 방법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방법입니다. 수업은 우리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수업에 임하고, 이런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내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행해야 될 능력의 어떤 부분과 연계되는지 생각해보며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방법인데, 자격증 취득의 의미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을 갖추었다는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단순히 증명서를 받는다는 의미 외에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무 수행 능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의 종류는 큐넷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큐넷 사이트 내에서 출제 기준을 확인하여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의 과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에는 동아리 활동, 우리가 목요일 5, 6, 7교시 선택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직무 체험, 각종 특강 참여 등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교과서 119페이지 길잡이 점검을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119페이지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120페이지와 122페이지 직업체험 활동지와 중단원 마무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4페이지 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의 경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하고 경력 개발 경로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분야의 경력 개발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평생학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의 핵심 질문은 직업 생활을 하면서 왜 학습을 계속해야 할까입니다.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세상으로 열린 창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126페이지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직업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직업 생활에서 경력 개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직업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직업 세계의 변화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하고 싶거나 다른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직업적 호기심, 신체적인 능력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신기술이 개발되거나 로봇 등으로 업무가 대체되고 종사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서 이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변화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량 등 4차 산업을 말하죠.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흥미가 변화하거나 자신이 더 직무 수행을 개발시키고 싶다는 성장 욕구, 또한 자신의 가치관 변화가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기술 변화, 산업의 동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를 볼게요. 경력 개발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력이란 말을 자주 듣는데 이때 경력은 우리가 평생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을 뜻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관련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나 그 경험을 통해 해당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경력 개발의 의미는 자신의 경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이 조직에서 경력을 구상하고 조직화하는 계획적인 활동이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력 개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직업 분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 노력,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여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기 위해 직무 능력을 새롭게 습득하는 등 다양한 목적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 127페이지 보면은 전기 전자 분야에 대한 경력 개발의 예시가 자세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자, 경력 개발은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직업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평생 직장이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65세면 은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은 40여 년의 삶을 그냥 헛되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평생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자아 실현 또는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경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력 개발의 필요성을 조직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회사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없겠죠. 개인의 능력이 발전하면 조직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통한 직무 수행 성과가 상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는 등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128페이지 경력 개발을 왜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길잡이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128페이지 길잡이 점검을 풀어보도록 넘어갈게요. 교과서 129페이지 경력 개발의 경로 탐색과 평생 학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경력 개발 경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탐색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평생 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는 직업 생활을 하는 동안 직이나 역할을 이동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경력을 쌓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또는 성장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의 경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력 개발 경로에는 넓은 의미의 개념과 좁은 의미의 개념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 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곧 취업을 말하겠죠. 취업을 위한 준비와 직업생활 동안의 경력 개발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한 개인이 직업생활에 종사하는 동안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지위나 역할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직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직책이나 업무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을 뜻하고,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이동 또는 작업 보조에서 엔지니어 등의 이동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원에서 대리, 과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러한 명칭이나 직급의 변화가 아니라 하는 일에 수행하는 일의 변화를 함께 생각하여야 됩니다. 수평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일을 수행하지만 다른 직무로 이동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케팅을 전공하고 기계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이직해서 소프트웨어 마케팅을 하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교과서 130페이지 경력개발 경로의 탐색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력개발 경로 탐색의 필요성은, 경력개발 경로는 개인이나 직업의 특성,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력개발을 탐색해보고 나에게 적합하고 내가 희망하는 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 나중에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 후 경력을 쌓아서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회사에서 관리자가 되기를 꿈꿀 수도 있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개발 경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나의 경력개발 경로를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력개발 경로를 탐색하고 나에게 적합하는 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131페이지 경력개발 경로의 탐색 방법을 볼게요. 경력개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표준화된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회사의 조직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국가능력표준인 NCS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또한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서 원하는 부서의 조직도나 부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평생학습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생학습은 태아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잠재 능력을 신장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의미는 개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배우는 것을 뜻하며, 우리가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경력개발 경로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평생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선택해 적합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생학습의 예로는, 첫 번째, 자격증 취득, 두 번째, 책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한 학습, 세 번째, 선배와 동료와의 대화나 지도를 통해 배우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4페이지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문화, 가치관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고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여가 생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사회 변화와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기개발과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개개인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조직,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직접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지를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의 기관과 제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생학습의 기관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두 번째는 후진학 계속교육기관, 세 번째는 산업체의 요구로 대학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제도, 네 번째는 기타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교과서는 134페이지예요.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구분됩니다. 후진학 계속교육기관은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한 후에 자신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제도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과정과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요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는 재직자 특별전형, 취업자 전형, 산업체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여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3번 산업체의 요구로 대학이 개설 운영하는 제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약학과와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사내대학은 2014년 기준으로 8개의 대학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K무크라고 해서 한국형 무크가 있습니다. 한국형 무크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로 대학의 우수한 강좌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하여 대학 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이 있습니다. 취업 후 재직자들은 이런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과 평생학습 기관과 제도를 통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134페이지 아랫부분 길잡이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로 작성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35페이지 직업체험 활동지와 중단원 마무리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3단원이 모두 다 끝났으니까 140페이지 대단원 평가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대단원 평가 문제까지 다들 풀어봤나요? 그럼 이제 학습지를 공부할 차례인데 선생님이 학습지 빈칸에 대한 답안도 함께 올려놨으니까 답안 먼저 보지 말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빈칸 채워놓고 그 빈칸을 맞게 채웠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3단원 전체를 한꺼번에 진도 나가느라 너무 진도가 빠르고 약간 수업이 정신없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복습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3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